안녕하십니까. 미주알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안에만 계시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전문인, 20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인 김효지 대표님 모시고 새로운 부동산 정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계실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세금 혜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 혜택을 받아요? 그렇죠.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세금을 고려를 당연히 하시는 건데 네네. 거기에 따른 또 세금 혜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우리가 현명한 그런 투자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궁금한 게요. 네. 요즘처럼 집 밖에 나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네. 괜찮은 건가요? 임대용 부동산이면은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남한테 빌려줘야 되는데 네. 렌트 나가나요? 렌트는 의외로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이게 믿기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그 렌트 프로퍼티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최근에 많이 느낀 거는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 걸려오는 경우에 보통 한 40% 이상이 네. 거의 타주 전화고요. 아, 그런데 요즘에는 그 임대용으로 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신 그런 인베스터들 분들께서 이제 클로징을 하고 나서 네.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을 좀 그렇죠. 하셨는데 네. 의외로 렌트가 밀렸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그 클로징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렌트가 되는 경우. 그 다음 날 렌트가 돼요? 네. 그리고 클로징이 잡혀 있는데 네. 벌써 몇 주 전에 그거를 이제 나는 무조건 임대를 하겠다 해서 클로징 하기도 전부터 임대가. 네네네. 야. 그래서 컨틴전시 렌트 컨트랙을 우리가 했거든요. 아, 또 그런 게 되는구나. 네. 당장 이제 급한데 또 네. 코로나까지 왔고 아파트에 전화를 해보니 아파트는 전화도 안 받고 어플리케이션을 웹사이트로 네. 해라. 네. 그러면 이제 당장 급한 분들이 그거를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또 아파트가 렌트가 비싸잖아요. 비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렌트 리스팅이 금방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와, 이건 전혀 생각 못했던 네. 일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자, 심지어는 집을 사자마자 바로 렌트가 가능하다라는. 네. 오, 그 전부터. 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도요. 네. 그 공급량이 부족했어요. 아, 네, 렌트 프로퍼티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송마다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조지아 주의 특징 자체가 네. 렌트비가 좀 비싸고 그리고 주택 가격은 좀 저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렌트보다는 집을 살려고 하는 이제 경향이 많은데 당장에 이제 급하신 분들은 아파트를 가던 어디를 가던 이제 그 구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공급량이 부족하고 네. 그 말은즉 유입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요번에도 저희가 그 접해봤던 그런 포텐셜 세입자분들이 대부분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오.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네. 캘리포니아가 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일찍 시작된 마을이죠. 네. 그리고 또 저희 손님들 중에서는 이제 뉴욕에서 이제 조지아로 이사를 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네. 의외로 좀 더 빨리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이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뉴욕에 계신 분은 얼마나 좀 탈출하고 싶겠어요, 거기서. 네, 맞아요. 아, 네. 이해가 충분히 돼요. 네. 한 분은 이제 언더 컨트랙에 대해서 이제 클로징이 이번 달 말에 있긴 한데 네네. 그분도 이제 빨리 이사를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렌트는 아무리 이 시장 환경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금방금방 나간다. 요즘 네. 같은 경우에는 셀러들이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옛날엔 셀러 마켓이라고 막 배짱 부리고 막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집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좀 아무래도 줄었을 테니까 렌트 네. 시장은 커졌다고 하지만 네. 렌트 시장이 커졌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집을 사는 사람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 말은 뭐냐면 네. 그 모기지 융자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바이어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있음으로써 일주 간격으로 그 모기지 융자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타이트해졌고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바이어 수가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공급량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바이어 수가 줄어들었을 때는 좀 차이가 있겠죠. 네. 고가 주택일 경우 렌트 레이시 현재 나가고 있는 모기지 페이먼을 커버하거나 그보다 많을 경우에는 네. 그 집을 렌트로 돌려서 보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크지만 네. 렌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내가 나가는 모기지나 그 외 익스펜스를 커버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그 집은 금매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빨리 팔아야 되니까. 네, 네. 파이낸셜리 이제 빨리 그 돈을 돌려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금매로 나오게 됐을 때는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그렇죠.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저가 주택 네. 그러니까 20에서 30만 불 사이에는 공급량이 그만큼 늘어나지를 못했고 그렇죠. 그게 예. 또 부족하죠, 공급이. 그렇죠. 네. 새 집의 마진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25만 원에서 뭐 30만 불 안쪽의 집들을 많이 짓지를 않았잖아요, 빌더들이. 네. 그러니까는 공급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 반면 수요는 그만큼 많아졌고 네. 유입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렌트가 비싸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융자가 힘들어지니까 바이어 수는 어느 정도 줄어는 든다 할지라도 네. 중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영향은 오지 않을 걸로는 보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상의 집들, 그러니까 35만 불 이상에 가는 집들은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집값이 내려가나요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네. 코로나 사태는 네. 그때 우리가 겪었던 2008년도 서프랄랜더 붕괴 사태하고는 좀 틀려요. 다르죠. 네, 다르죠. 예, 그때는 이제 모기지 부실로 인해서 그렇죠. 일어났던 네. 이제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네. 집을 포기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다운 페이먼트를 적게 해서 구입했고 네, 네. 또 렌트가 그 페이먼트를 맞춰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실업률로 인해서 그 집을 보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현상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일종의 전염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제 경제의 어떤 중단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전에 집을 샀던 집주인들 또 셀러분들이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고 샀단 말이에요.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네, 맞아요. 네. 그만큼 모기지 그 시장이 건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실업률이 너무나 작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예. 아주 좋았죠, 경기가. 그러니까 건전한 바이어가 건전한 융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 서프랄랜더처럼 그런 사태는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대부분이 지금 20% 이상은 다운을 했던 그런 분들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네. 그거보다 적게 다운을 해서 사셨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애거리가 있고 네. 또한 조지아주는 렌트비가 훨씬 더 비싸니까 그렇죠. 렌트를 놓으면은 모기지를 충분히 커버하고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셀러들이 지금 양호한 편이에요. 그렇네요. 강한 편이에요. 아. 굳이 그 집을 금매로 처리해서 가격을 낮춰가면서 빨리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여차하면 렌트를 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필드에서 겪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바이어 마켓이든 셀러 마켓이든 바이어나 셀러 중에 한쪽이 기울어야지만 음. 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쪽이 좀 바이어가 접어줘야. 그렇죠. 맞아요. 바이어가 네. 접어주던 네. 셀러가 접어주던 그렇죠. 네. 집값이 내려가는 거는 셀러가 가격을 낮춰줘야지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셀러가 가격을 안 낮추고 안 팔려 버리면은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는 거예요. 네. 기존에 있던 그 기록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퍼를 넣으면 지금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바이어께서는
몇만 불은 무조건 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집값 떨어질 텐데 지금 떨어질 깎아라 이제 거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나 같은 바이어를 어디서 네. 구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네네. 또 셀러는 내가 왜 이렇게 팔아야 되느냐? 코로나는 코로나고 집 가격은 집 가격이지. 그렇죠. 코로나가 왔는데 내가 왜 집 가격 낮춰줘야 되냐?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저가 주택일 경우에 네. 안 맞는 거죠. 셀러는 안 깎아주려고 하고 바이어는 안 깎아주면 안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딜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마지막에 팔린 가격의 기록이 그대로 있겠죠, 지금까지는. 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금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의 어떤 셀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이제 집값이 좀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35만 불 이상의 집들은 이제 셀러가 양보하는 쪽으로 이제 좀 조금은 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렌트를 놔도 그 페이먼 가지고 모게지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셀러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는 집값이 거고요. 크면 그럴 수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에이전의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좀 가도기적인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나날이 새로운 네. 나날이 새로운. 그러한 현장을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네. 새로운 거 힘든데. 아, 그러시구나. 네. 과도기라는 말만 들으면은 야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네. 5만 가지 현상들이 막 동시에 다발적으로 벌어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셀러 마켓이라고 딱 우리가 단정져서 말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바이어 마켓도 아니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렌탈 비즈니스 쪽은 굉장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수요가 많다라는 이제 얘기를 네, 해주셨죠. 네. 저도 지금 겪으니까는 이제 그런 상태를 알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집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전 지역이 동일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동네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조지아 주의 특징, 네. 또 캘리포니아, 뉴욕 이제 거기 동네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 말은 뭐냐면 집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집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집의 판매량과 또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빨리 팔리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작고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네네. 바이어는 적고 공급은 그대로 있을 때 급한 셀러가 나타나서 가격을 깎아주는 동네에서는 가격이 또 내려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동네마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렌탈 비즈니스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또 마침 그런 주제예요. 네. 렌탈용으로 집을 구입을 했을 때 어떤 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잠시 주거용 주택을 보유했을 시 네. 또는 주거용 주택을 판매를 할 당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네,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임대용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네.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으로는요. 네. 일단은 모기지 이자 부분, 모기지이자. 네,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 부분, 네. 네, 그리고 홈오너즈 인슈런스, 집보험이죠. 네. 네, 그 부분.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를 네. 통해서 네. 관리를 할 경우는 그런 매니지먼트 피, 네. 뭐 변호사 비용,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가스, 뭐 그런 부분, 네. 그리고 플러스 중요한 게 빌딩 디프리시에이션, 예, 감가상각, 감가상각. 네. 네, 그 부분까지도 텍스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디프리시에이션일 경우는 랜드는 포함하지 않고요. 네. 네. 빌딩에 관한 디프리시에이션은 텍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1년에 up to 25,000불까지 네.
임대 손실 부분, 예, 그 부분까지도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임대 손실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대 영업 손실이죠. 네. 네. 집이 비어 있을 때. 비어 있을 때 또는 큰 공사가 들어갔을 경우.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임대용 집을 갖고 있거나 네. 뭐 상가의 어떤 그 상가용 건물을 갖고 있거나 했을 때 수리비나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임대주택일 경우 네. 뭐 에어컨이 고장 났다. 네. 그래서 수리를 했어요. 네. 그럼 수리 비용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루프를 갈았다든지 네. 그리고 뭐 키친 전체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수리 비용은 네. 매년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부분이지만 네. 공사비, 임프루먼트는 그 임대용 집 또는 부동산을 팔았을 당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임프루브먼트 쪽에는 매각을 했을 때 그럼 양도세에서 혜택을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집을 팔았을 당시에는요. 네. 어떤 세금이 부과되면 캐피탈 게인 텍스, 네. 양도소득세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예.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임대용 주택을 20만 불에 구입해서 30만 불에 팔았을 때 10만 불의 갭이 있는데 거기에서 뺄 수 있는 부분 이제 공사비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집을 샀을 때 들어간 코스트, 네.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뭐 기타 비용이 있겠죠. 클로징 코스트로 들어간 경우. 그리고 이제 팔았을 때 부동산 뭐 커미션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제하고 네.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세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자, 여기에서는 또 기간이 중요한데요. 네.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1년 미만을 보유하고 나서 팔았을 경우에는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 텍스가 up to 37%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본인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런데 이거를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팔았을 경우에는요. 네.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0%, 15%, 20% 이렇게 이제 그 세금 감면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할 거는 빌딩 디프리시에이션은 매년 네. 그죠? 텍스 감면을 이제 받는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파시는 시점에서 이게 리캡처가 되기 때문에 그 빌딩 디프리시에이션만큼의 그거를 다시 세금을 낼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빌딩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통해 가지고 빌딩의 밸류를 깎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팔았을 때 그 밸류가 높았을 때는 리캡처를 해서 네. 그 디프리시에이션 부분을 잡았던 부분을 다시 환산해서 그 세금을 다시 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자, 이런 경우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주 많은 그 이득을 남겼을 경우, 예. 그럴 경우에 반드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1031 exchange를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1031 exchange. 예, 네. 많이 들어보셨던 네, 용어죠. 네, 네, 네. 자, 1031 exchange는 투자용 집 소득용으로 갖고 있는지 임대용 그 부동산일 경우 네. 거기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 양도소득세를 보류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이거를 텍스를 감면받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는데 1031 exchange는 텍스 감면이 아니고 네. 텍스를 보류하는 거를 얘기하는 그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031 exchange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어느 경우에 1031 exchange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네. 네. 모든 게 다 적용이 됩니다. 단 내가 파는 그 뭐 주택이나 부동산보다 같거나 높으면은
텐더리 익스체인지가 일단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제가 임대용 주택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팔 때 네. 그냥 팔고 돈을 챙기면은 세금을 내야 되지만 네. 그걸 팔고 나서 그 돈으로 똑같은 또 임대용 주택을 또 하나를 더 사면은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고 뒤로 미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네. 그러니까 텍스를 낸다는 것은 네. 거기에 대한 이득을 in my pocket,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에 텍스는 항상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텐더리 익스체인지는 정확히 표현하면은 내가 돈을 받지 않는 거죠. 제3의 컴퍼니, 네, 네. 제3자, 즉 텐더리 익스체인지 컴퍼니에서 네. 이 부동산을 팔은 금액을 그대로 텐더리 익스체인지 컴퍼니로 가는 거죠. 그리고 텐더리 익스체인지 컴퍼니에서 그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회사를 하나 만드는군요. 이렇게. 예, 텐더리 익스체인지 컴퍼니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거기에서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처분을 했어요. 네. 30만 불에. 네. 그리고 A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클로징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돈을 내가 갖고 오면은 양도소득세를 세금 내야 내야죠. 되는 거고 네, 네. 그 돈이 곧바로 텐더리 익스체인지 컴퍼니로 가는 거예요. 오. 그러면 제3의 컴퍼니니까 그 돈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날짜, 클로징 날짜로부터 텐더리 익스체인지를 할 만한 부동산의 그 리스트를 네. 제공을 해줘야 돼요. 45일 내에. 45일이요? 네네. 어. 그리고 거기에서 클로징은 이 부동산을 매각한 클로징 날짜를 기준으로서 180 이내로 클로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타임 리밋이 상당히 센시티브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너무 세금을 많이 낼 것 같다. 네. 이번에 이 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내가 너무 많은 이득을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 텍스를 많이 낼 것 같아서 1031 익스체인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클로징 한 날짜부터 움직이시면은 늦을 타임 수도 리밋 있어요. 때문에 늦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전부터 준비를 해오셔야 미리 된다는 준비해야 거죠. 네. 예, 그래서 클로징 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리스트가 작성이 돼야 되고 네. 180일 이내로 클로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네. 네. 어떤 그 분들께서는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내 인생 몇 번을 텐더리 익스체인지를 해야 되나요? 네. 하는 또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텐더리 익스체인지에 대한 리밋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디퍼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투자하는 텍스를. 집을 바꾸는 것뿐이죠. 네, 바꾸는 거죠. 네. 점점 더 비싼 집을 살 수도 있는. 네. 점점 비싼 집을 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보통은 그 부동산 그 재벌들이라든지 유태인들이 많이 쓰는 게 텐더리 익스체인지를 네. 많이 활용을 해서 네. 절세 방법으로 부동산을 늘려가는 그런 쪽으로 많이들 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 하나를 네. 팔아가지고 두 채를 사는 것도 가능한 거네요. 1031 익스체인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만 내가 판 부동산하고 같거나 높은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나는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네. 좀 더 큰 규모로 사야 됩니까? 뭐 쇼핑센터 하나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카워시 건물 있는 걸 사야 되나요? 네, 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굳이 하나를 팔아서 꼭 하나의 큰 건물로 간다는 거는 없고요. 네, 네. 금액에 따라서 금액. 예를 들어서 뭐 그 레지덴셜 그 임대용 주택을 뭐 3개를 해도 상관없어요. 네. 3개 금액이 내가 매각한 그 금액에 비해서 같거나 같거나 크면. 높으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레지덴셜을 판 분은 꼭 레지덴셜을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레지덴셜 팔아서 커머셜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 네. 1031 익스체인지를 생각하시는 인베스터 분들께서는 네.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게 1031 익스체인지를 하실 때 네. 정말로 그 본인한테 맞는 네. 회계사님 네. 또 부동산 전문인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네. 이 1031 익스체인지를 활용하시는 게 하나의 그렇죠. 가장 좋은 팁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혼자 직접 하려고 그러다가 뭐 날짜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굳이. 네네. 네. 텐더리 익스체인지를 저희가 여러 번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트랜잭션 자체는 일반 그 트랜잭션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네. 예, 단지 그 아웃라인 안에만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절세의 하나의 방법으로 1031 익스체인지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외에 절세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저희가 LLC라든지 네네. 뭐 코퍼레이션을 통한 네. 그 엄브렐라 안에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절세 방법을 한번 그 여러분께 네. 살짝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연 부동산 방송인가 회계사 방송인가 약간 이런. 네, 이렇게 부동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해보니까 네. 거의 겹치더라고요. 다 네. 아셔야죠 또. 예, 물론 이제 그 회계적인 상담은 저희가 전문 회계사님을 많이 연결을 해드리지만 네. 하는 과정에서 거의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 또 우리가 부동산을 할 때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을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또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 앞에 얘기하셨던 부분으로 살짝 돌아가서 임대용 부동산을 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틸리티 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네, 실제로는 꽤 남는 장사가 되겠는데요. 네. 세금 낼 거 다 내고 뭐 뛸 거 다 뛰고 그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방송에서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회계사님께서는 임대용 주택을 4개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네. LLC라든지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그 권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네.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이 특별히 좀 더 잘 나가는 그런 지역이 있나요? 임대용 부동산이 잘 나가는 지역은 아무래도 거의 집을 샀었을 때의 조건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아, 비슷한가요? 자, 항상 부동산을 생각하실 때는 임대를 하는 세입자의 입장이든 랜로드 입장이든 또는 바이어의 입장이든 셀러 입장이든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이든 네. 항상 고려를 보셔야 되는 가장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냐 네. 인구 빠지는 곳이냐 네. 이제 그런 곳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적은 곳인가 네. 많은 곳인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 봐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현재 이 기준에서는 템포러리로 이제 잠시 그 일선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최종 우리가 그 숫자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급량이 많은 곳인가 적은 곳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렌트가 잘 되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위치고 항상 부동산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위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위치고요. 그 다음에 학군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지만 네. 집을 살 때만큼, 그러니까는 이제 세입자들은 컨비니언하게 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굳이 이제 영커플이라든지 또는 이제 싱글이라든지 소규모 소가족 단위로 사시는 경우에는 학군보다는 위치를 많이 따져요. 근데 좋은 동네일 경우에는 또 학군도 좋거든요.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면은 어느 거를 내가 구매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들도 참 많으시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과연 집 밖에 나가서 집을 보는 게 맞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렌탈 시장은 아주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렌탈 시장 분위기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조지아는 렌트값이 비싸고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집을 투자용으로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지역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렌탈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기회에 투자용 주택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렌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소개해드린 세금 혜택까지도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효지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